1990년경 20대였던 장여인은 이 씨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씨가 외동아들로 홀어머니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 혼자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씨는 아내 장여인을 설득해 시어머니를 모시고 신혼 초부터 함께 살게 됩니다. 시어머니 김여인은 며느리에게 살림살이를 하나하나 가르치는 평범한 시어머니였는데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에게는 몹시도 피곤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부인. 장여인의 친정엄마 최여인이 딸을 보겠다면서 아무 시간대나 아무 때나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띵동 띵동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머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너 감기 기운이 있다며. 그래서 엄마가 약 지어왔는데. 사부인 아픈 애를 데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극성스러운 사부인 때문에 이 시어머니 김여인은 기가 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즙을 손수 갈아가지고 딸 집으로 배달까지 했다 하니 말 다 한 거죠. 당시 며느리 장여인도 외동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엄청 끔찍하게 키웠던 거예요. 시집을 보내고 나서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런데 모든 부모의 그런 자식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시댁 어머니도 있는데 이렇게 막 매일같이 불쑥 찾아오고 그러면 시어머니도 나름 짜증이 나겠지만 이 자기 딸, 며느리 장여인도 가운데서 눈치가 보이고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때 최여인은 거기까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불도저같이 밀고 들어오는 사돈댁 최여인의 행동에 시어머니 김여인은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고 이를 표현했어요. 사돈, 이렇게 계속 오시면 저 불편해요. 그런데 이 사돈 최여인 입장에서는 제가 제 딸 보러 오지도 못합니까? 그쪽 눈치 봐야 돼요? 가운데서 이들의 딸과 아들은 살아난 판을 걷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갈등이 심해져 결국에 어느 사단까지 났냐. 아침에 시어머니 김여인은 아들 먹으라고 부엌에 한식을 쫙 차려놓습니다. 아들 밥 먹어. 그런데 웬걸 거실에 사돈댁 최여인이 무슨 아침부터 부대끼게 무슨 한식이야. 아침엔 가볍게 빵이나 토스트를 먹는 거지. 사위, 딸 여기 와서 빵이랑 커피 먹어. 한 지붕 아래 두 식탁. 이 부부 이런 밥들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친정엄마 최여인은 딸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각별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 꼭 딸과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전화를 안 받네? 그럼 바로 사돈집까지 찾아갑니다. 왜? 내 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당연히 시어머니 김여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돈의 행동이 달가울 리 없죠. 외동딸, 외동아들을 둔 두 사돈 간의 신경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홀어머니들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져나가는 건 당연히 장여인과 이씨 부부. 시어머니는 사돈 어른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딸,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죠. 며느리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대체 뭘 가르쳐 보낸 거야? 네 엄마는 왜 그런다니? 이 김치 하나 담그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 시집살이. 이런 상황에 당연히 며느리 장여인은 분가를 원했어요. 여보, 우리 그냥 분가하자. 당신 어머니만 모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런데 또 아들 입장에서는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사신 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 분명 분가한다고 하면 엄마 엄청 서운해할 텐데.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도 나 하나만 보고 살았어. 우리 엄마는 왜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부부싸움이 계속되니까 이 남편 이씨가 조심스럽게 자기 엄마 김여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내가 직장도 멀고 그렇다 보니 출퇴근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분가하면 안 되나? 그랬더니 엄마 김여인 난리가 난 겁니다. 뭐? 분가를 하겠다고? 며느라기가 너한테 분가하자고 하디? 어떻게 엄마 혼자 두고 너 혼자 분가를 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엄마와 아내 두 여자 사이에서 또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 건 남편이자 아들 이 씨였습니다. 원래 이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 이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게 결정될 정도라고 해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내 아내를 싫어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를 커버해주겠다고 엄마 내 아내한테 이렇게 말하지 마. 엄마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하지 마. 엄마 내 와이프한테 전화하지 마. 와이프 편을 들게 되면 고부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자기 새끼 욕은 못한다고 이상한 기집애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착한 아들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또 될 수 있는 거라. 오히려 시어머니가 내 아내를 싫어하면 괜히 안 그랬는데도 아 엄마 아내가 엄마 갖다 주라고 이런 거 챙겨주대. 혹은 내가 엄마한테 요새 전화 많이 하잖아. 자꾸 아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하라고 하도 닥달을 해서 한다니까. 등등. 나보다 내 아내가 엄마한테 더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요새 엄마한테 잘하잖아. 그게 다 아내 때문에. 내가 아내 때문에 더 신경 쓰게 된 거야. 뭐 어머니 앞에서만이라도 나나 와이프나 우리 엄마가 1순위야 느껴질 수 있게. 뭐 둘이 있을 때는 어쩐지 몰라도 뭐 좀 그런 식으로 아내가 잘 보일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처음에 걔는 뭘 쓸데없이 이런 걸 어쩌고 저쩌고 처음에는 싫은 말 하실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시어머니에게 자기 아내가 좋은 인상이 박힐 수 있도록 남편이 이제 도와주게 되면 고부 갈등이 많이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좀 그런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엄마 왜 내 아내한테 그래? 엄마 왜 내 아내 힘들게 해? 이렇게 아내 편으로 가버리면 엄마는 내가 쎄빠지게 키운 내 아들 뺏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며느리가 더 싫어지는 거고 그게 표현이 되게 되면 이 아내는 남편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남편을 쪼게 되는 거고 가운데서 남편은 또 죽겠는 거고 이게 반복인 거예요. 사이가 다 틀어지는 거죠. 가운데서 이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겠지만 뭐 이렇게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고부 갈등이 생기면 진짜 계속적으로 셋 다 힘들어지는 거니까 뭐 여튼 이렇게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말이 샜는데 이 엄마와 아내 두 여자 사이에서 남편 이씨 난감한 거예요. 믿었던 아들이 분가를 하겠다고 하니 큰 배신감을 느꼈던 김영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립니다. 그래 내가 니네들 짐인 거잖아. 엄마가 그냥 나갈게. 니네들끼리 살아. 그리고 단칸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폐지를 줍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 아들 기분 좋았겠습니까? 엄마 도대체 왜 이래? 자식 새끼 없는 사람처럼 왜 이러고 사냐고. 같이 들어가. 같이 살자고. 우리가 잘못했어. 하나뿐인 아들 꼭 이렇게 불효자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어? 하지만 이미 이 엄마 김여인 많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왜? 내가 나오니까 좋잖아. 며느라, 너 내가 나오니까 아주 편하지? 네가 원했던 게 이런 거 아니니? 이런 와중에 엄마가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그 단칸방에서 일도 못하고 몸져 누워있네. 아들 미치죠. 그런 상황에서도 며느리와 아들이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 김여인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그러던 2005년 4월 시어머니 김여인의 지인들이 김여인이 허리를 다친 이후로 며칠째 안 보이니까 김여인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돌연 시어머니 김여인이 사망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현장 검증 결과 김여인의 목과 입에 청테이프가 감겨 있었고 이불 포대에 시신이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딱 봐도 타살이 명백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시어머니 김여인을 죽인 걸까?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곧바로 두 사람을 체포합니다. 예상하시듯이 갈등이 있었던 아들 이 씨와 며느리 장여인. CCTV 확인 결과 김여인이 사망하던 날 이 아들 내외가 시어머니 김여인의 집을 찾아갔었다는 게 확인된 거예요.
아들 말에 의하면 어머니가 사망하던 날 밤 아들 내외가 엄마 설득한다고 왔는데 또 안 간다고 막 뭐라고 하니까 우선 그 집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어쩔 거야. 저러다가 우리 엄마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왜 나한테 그래? 당신 성화 때문에 나도 어머니 집 일주일에 몇 번씩 드나들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나도 노력할 만큼 했다고. 내 씀씀이 못 믿겠다고 하시길래 가계부 검사까지 받으러 다녔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렇게 어머니 문제로 다툰 두 사람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인의 집 근처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두 사람이 싸운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고 각각 서로 다른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분 후에 이 며느리 장여인 홀로 다시 시어머니 김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시어머니가 미웠던 장여인이 시어머니를 죽였던 걸까요? 이 며느리 장여인은 사건의 그날 이제 남편과 같이 죄송하다고 시어머니 집에 갔잖아요. 이때 이제 막 어머니랑 대화하면서 이 아들 이씨가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할게. 다시는 따로 살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김여인이 아 그래? 그럼 며느라 너 내일부터 이 집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밥이랑 빨래 좀 다 해놔. 같이 살자며. 너 내일부터 매일 와서 이거 다 해놔. 어? 이런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이 며느리 장여인 당황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문제로 시어머니 집을 나와서 남편 이씨와 다툰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이 시어머니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는 내가 얼마나 싫은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래서 며느리 장여인이 다시 홀로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던 거예요. 어머니 그냥 사람 쓰세요. 저 매일 와서 빨래, 청소 이거 다 못해요. 저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어떻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와요. 그래? 이게 네 본심이구나. 내가 이러다가 영 못 일어나면 똥기저귀에 온갖 수발 다 들어야 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막 이렇게 둘이서 말다툼을 한 겁니다. 어디서 시어머니 앞에서 어른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네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게 밝혀집니다. 며느리 장여인 말고도 사건의 그날 이 김여인 집에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며느리 장여인의 친정 엄마 최여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시어머니 김여인이 폐결핵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장여인이 이제 같이 살 때도 이 시어머니 병수발을 하면서 시집살이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실을 친정엄마 최여인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꼭 통화하는 사이였으니까. 이 딸 장여인이 누구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겠습니까? 엄마한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이 얘기 들은 엄마 최여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딸을 커버해주려고 더욱더 딸 집에 드나들었던 것도 있었겠죠. 내가 있으면 이 시어머니가 내 딸 시집살이를 못 시키겠지, 힘들게 못하겠지 라는. 이 시어머니 김여인이 열받아서 집에 나갔잖아요. 이 소리 듣고 이 친정엄마 최여인은 잘됐다 했어요. 우리 딸 더 이상 안 괴롭힐 거 아니야. 그런데 분가를 하고도 이런저런 구실로 계속해서 시어머니가 내 딸 장여인을 불러내네. 그래서 이 친정엄마 최여인이 개인적으로 이 시어머니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가서 뭐 필요한 건 없는지 청소까지 다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 시어머니가 뭐 필요한 게 없어지니까 내 딸을 안 괴롭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 딸을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막 물량 공세를 퍼붓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애들 좀 냅둬요. 내 딸을 고생시키는 시어머니 김여인에 대한 친정엄마 최씨의 원망은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실제로 딸 장여인한테 네 시어머니가 없어져야 네가 편할 텐데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의 그날 4월, 이 최여인이 사돈 김여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사돈 김여인이 나를 못 알아보네. 이 시어머니 김여인 치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둑년이라고 김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최여인한테 나가라고. 그 과정에서 이 최여인 모든 것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돈 김여인의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에 이불을 여러 개 덮어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이 최여인은 체포가 되면서 내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내는 게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2006년 3월 16일 법원은 사부인을 죽인 혐의로 최여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맨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최여인은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내가 죽인 게 맞다고. 그런데 법정에서 말을 딱 바꾼 거예요. 시집살이에 고생하던 딸이 범인으로 지목될까봐 내가 저질렀다고 한 거일 뿐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변호인도 구체적인 물증도 없이 범행을 저지를 힘도 없는 최여인의 자백에만 너무 의존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명백한 CCTV나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10년이 나왔습니다. 아, 참 어머니들의 신경전에 이 자식들이 너무 힘들지 않았겠나. 정말 이 어머니의 행동이 자식들을 위한 행동이었을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집살이하는 내 딸이 안쓰럽다며 사돈을 살해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